71쪽. 자, 부모는 모두 A를 나타내더라도 정상인 아들과 딸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A에 대한 유전병인데, 그러니까 정상인 게 이제 뭐 이게 갑툭튀인 건데, 정상이 열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걸린 사람들한테 정상이 태어난다 이런 소리잖아. 정상이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이 이건 열성이고, 그래서 이건 A가 우성이고 우성. 어머니가 B를 나타내면 아들은 모두 B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제 X형 색체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혈우병이야. 그러면 아들한테 하나 이거 주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은 혈우병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X형 색체상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정상이지만 C를 나타낼 수 있는 딸이 태어날 수 있다. 요것도 C가 뭐라는 거지? C가 열성이라는 거지. 갑툭튀가 나오는 건 열성이라는 거지. 정상들한테 C 형들이 나오는 거는 발현 안 되고 있다가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열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A는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아니죠. 그건 상관없고 단일인자 유전이고, B는 성형 색체에 있고 X형 색체에 있는 거죠. 유전병 C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죠. 열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 아니면은 그 유전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데, 대립형질이 뚜렷하면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답은 1번이고 1번. 답은 1번이고.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와 이 가계도의 구성원 4와 5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1과 같다. 얘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항 A혈청에 응집되는 거는 얘가 A형이라는 소리고, A형이라는 소리입니다. A형이라는 소리인데, 근데 이거는 응집 안 하잖아요. 그럼 응집 안 하면은 얘는 뭐지? 얘는 O형인 거, O형. 근데 얘도 A형일 거 아닙니까? 근데 A형인데 O형 태어나려면 얘는 유전자형이 A5겠죠? 그럼 얘도 A5겠죠? 이거 이해하실까요? A형한테서 O형 태어나려면 A5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냥 그 표현형만 같은 게 아니라 유전자형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하고, 유전자형이 A5니까 얘도 A5죠? 그래서 1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같고,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E형 접합성이다. 근데 지금 AB형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B호야, B호. 그래야지 O형도 나오고 AB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E형 접합성이 맞죠. 그러니까 E가 다를 E자야, 다를 E자. 서로 이제 다른 게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지. 동형 접합이 아니고 E형 접합입니다. 4와 5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ABO식 혈액형이 4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4와 5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이건 이제 5, 5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태어날 수가 있는데, 4는 5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4분의 1이네. 4분의 1인데 아니네.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건 O형만 나오고, 얘는 A도 나오고, O도 나오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네. 2분의 1이죠. 3번.
다음에 5번에 자 5번 6번 생명에 대한 유전 가계도인데 이거는 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정록생명은 X형 색채상에 있고 열성이다. 이제 남자는 다 이거 생명이면은 X-Y고요. 근데 이 X-가 요 X-가 아빠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엄마. 아빠는 Y 주는 거야. 6번 같은 경우에 아빠는 Y 주는 거예요. 엄마가 정상인데 보인자여야 하는 거지. 이거 이해하시겠죠? 아빠는 정상이면 그냥 XY예요. 근데 그러면 이 X-는 또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1번한테서 온 거예요. 1번한테. 이해하시나요? 아빠는 정상 줘야 되니까. 아빠는 정상이니까. 그럼 이러면 이제 이 딸은 보인자입니다. 보인자. 왜냐면 아빠는 요거 주니까 딸한테 Y 안 주니까. 그래서 얘는 모르고 3번은 X 보인자인지 원래부터 정상인지 모르겠고요. 얘도 이제 이거를 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인자죠. 얘도 보인자. 남자가 정상이면 무조건 정상이고 얘는 모르겠네. 3번은 XX인지 X-X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6번 정록생명 유전자형 같다. 5번과 6번 9번이구나. 5번과 9번 같은 거고요. 10번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유객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죠. 왜냐면 아빠는 아들한테 뭐 줘요? Y 줘야 돼. Y. 그러니까 X-가 딱 보여도 아빠는 아들한테 Y 줘야 돼. 그러니까 이 X-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과 8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정록생명인 아들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 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러면 정록생명이죠. 그러니까 4개 중에 1명만 정록생명이죠. 그래서 4분의 1이죠, 확률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4개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하나니까 정록생명인 아들이니까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느 집안의 유전병 A에 대한 가계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갑툭튀를 먼저 찾는데 갑툭튀가 없기는 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열성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긴 하네. X형 색채 상에 있다. 유전병인 남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유전병이 여자인데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우성이다 치면 열성이라고 해보고 할게요. 열성이라고 해보고 하자. 그럼 열성이면 이래야지 발현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돼야 돼? 아들이 발현돼야 돼. 그러니까 열성이면은 아들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인 거지. 열성이라고 쳐놓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성이 맞고, 우성이면은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이렇게 정상인 거고, 얘도 이거지, XX. 왜냐면 하나라도 있으면 발현이잖아. 그쵸? 근데 봐봐, 여기에 X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얘한테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인자인 거, 보인자는 아니고 하여튼 발현되는 거긴 하지. 그 다음에 봐봐, 여기에 이런 애가 왔잖아. 이런 애가 왔죠.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 딸한테 이거 하나 주지. 그쵸?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다 X-X면은 얘가 요거 들어와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1은 2형 접합이다. 2형 접합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 거 2형 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2와 3 사이에서 딸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A를 나타낼 확률 1이다. 1이지. 왜냐면 아빠가 딸한테 이거 주게 돼 있죠. 예, X- 주게 돼 있죠. 근데 X-가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딸까지지. 딸이 유전병을 갖는다. 1이지. 이해하시죠? 딸이 태어날 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네, 답은 5번 하시면 되고, 7, 8번도 해보시고요.
여기는 좀 충분 연습해야 돼요. 선생님이 다 풀면은 뭐좀 주시고.
자, 그 7번, 8번 할게요. 7번, 8번. 7번, 8번 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ABO식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다. 예, 근데 지금 이거 유전병이 기억이 지금 걸린 거죠. 이 사람이 X-Y고 그 다음에 이것도 X-Y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아빠는 XY일 수밖에 없고 X-는 엄마한테서 왔는데 엄마가 보인자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열성인 거죠. 기억 유전병은 열성인 겁니다. 가지고 있을 때 발현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XY고 요 X-는 요 4번의 X-는 1번한테서 온 거야. 근데 이건 모르죠. 이 사람이 XX인지 X-X인지. 얘도 모르죠. 얘도 몰라, 일단. 4번과 7번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근데 이거는 해봐야죠. 예, 여기 B가 나왔어. B가 나왔어. 네, 이 아들을 봐야겠다. O형이 하나 있네. O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5네, A5. 요거 A형 나오고 O형 나오려면 A5여야 되죠. 그 다음에 7번. 7번도 요 B5죠, B5. 그럼 이거 A5죠. 유전자형 같다, 맞죠? 그 다음에 6의 유전병 기억 대립 유전자는 이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자, 이 X-는 4번한테서 온 건데 4번의 X-는 2번한테서 온 거지. 1번한테서 온 거구나. 1번한테서 온 거죠, 그쵸? 그 틀렸네. 1에서 온 겁니다, 1. 그래서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B형이고 B형일 확률은 지금 4분의 1이죠. 요거밖에 없잖아. B5밖에 없잖아. 그 B형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유전병 기억에 걸릴 확률은 이거는 뭐 남자라는 말도 없고 일단 유전병에 걸리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네. 맞네요. 기억 디귿.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사람의 유전 형제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다인자 유전인 겁니다. 다인자 유전이고요. 기억의 표현형은 A, B, C. 근데 이거 대문자지, 대문자.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환경에 영향 드려야 된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요런 거였어요. 가라는 사람. 요랬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고요. 성별에 따른 기억의 발현 빈도는 차이가 없다. 근데 여기에 상염색체 있는 거잖아. 성염색체가 아니잖아. 그럼 발현 빈도 차이가 없는 거고. 가의 표현형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과 같다. 같죠. 왜냐면 대문자가 몇 개지 지금? 하나, 둘, 셋이지. 대문자 수 세는 거 하나, 둘, 셋이지. 같은 거 이게. 여기 이제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해 가에서 형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8가지이다. 8가지긴 하죠. 왜냐면 여기가 다 2형 접합이어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 생식세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자신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6가지이다. 표현형은 이게 가지수는 뭐 16가지 8 곱하기 8 이래서 64가지네. 하여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표현형은 어찌됐건 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든요. 그럼 최대 얘가 3개 내놓고 3개 내놔. 그럼 최대 6개까지 가질 수가 있고 최소 빵개도 돼요. 대문자가 A, B, C 나오고 A, B, C 나와. 그러면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빵개 해서
총 7가지 표현형이 가능한 거예요. 아실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내놓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대문자 최대 3개까지 나와. 얘도 3개까지 나오고, 그러면 3개, 3개 더하면 6개 되잖아, 대문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빵개는 A, B, C 나오고 A, B, C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얘 생식세포, 생식세포 결합하면 빵개잖아요. 그래서 표현형의 개수는 7가지입니다. 7가지. 0부터 해서 6까지 해서. 되실까요? 모르실까요? 될까요? 잘 생각해 봐 주시고, 요거 다 한 사람은 이제 요거부터 할게요. 요 각자 좀 풀게요. 네. 4번에 네, 여기 요거 4번. 아 근데 이게 성염색체도 네. 상동 염색체쌍이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거든요. 네. XX니까 상동 염색체 취급하시면 되고, 근데 뭐 4번은 책에 따라서는 XY도 그냥 상동 염색체 취급해요. XY도. 네. 그 다음에 모든 세포의 핵형은 다 다르지 않아요? 혜택, 남자도. 그렇죠. 남자도 있고 다르죠. 획형 다르죠. 네. 네, 됐어요. 앞에 시험지는 다 잘했는데 여기 틀린 것 좀 알려주세요. 이 시험지에서 앞쪽에 요 페이지 없나요? 1페이지? 네? 2번이요. 2번에 체세포 분열 주기인데 M기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G1기, G2기, S기, G2기고, S기, G2기고. 그러면 이제 요때는 S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S기 때는 이제 그 DNA 상대량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이제 G2기나 뭐 M기도 좀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이 세포들은. M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뭐 G1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의 세포에는 기역에 있는 세포들의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G1기 때는 세포 분열한 후에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죠.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2의 세포에서는 디귿에 해당하는 세포가 있죠. S기 이후 G2기에 해당하는 세포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의 비율은 전체 30%이다. 니은이 그걸 어떻게 알지? 30%인지. 여기 써있구나. 전체가 1000개인데 그 중에 700개가 G1, 나머지가 S기겠네. 그쵸? 그럼 요 데이터에서는 요 400개, 300개 합쳐가지고 700개니까 나머지 300개거든요. 4번 맞나요? 답이 4번 맞나? 네, 4번. 또 뭐 있나요? 요 페이지 없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 6번이요. 6번에 체세포 분열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 체세포 분열의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체세포 분열의 전기는 아니고 후기 정도 되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유전자 구성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얘 둘이 염색 분체예요. 여기 유전자 구성 동일하고요. C는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된다. 이게 방추사인데 여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에 부착된다. 맞고 니은 디귿.
4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이요. 자, 세포 종류에 따른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G1기부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두 번 한꺼번에 M기가 있다 이 소리네, 그렇죠? 이거는 생식세포 분열하는 거고, 생식세포 분열, 이건 체세포 분열이고. 근데 요거는 좀 이상하죠? 얘는 이제 이런 지원기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난할이에요, 난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수정란이 됐다가 착상 전까지는 이게 난할을 거듭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뭐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난할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S기 때는 이제 DNA DNA 양을 늘리고 분열하고, DNA 양 늘리고 분열하고. 그래서 세포주기 1회에 걸친 딸 세포의 DNA 양은 가에서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죠. 왜냐면 나는 이제 원래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가에서가 DNA 양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세포주기 1회에 걸친 딸 세포의 핵상은 나는 N으로 되는 거고 다는 EN이에요. 요거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나날이긴 하지만 이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핵상이 EN이 되는 거고, 다와 같은 세포 주기를 갖는 세포는 분열할수록 딸 세포의 크기 커진다지. 커진다가 아니지. 작아진다지. 그래서 나날 과정에서는 이런 그 세포 주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흥민이 뭐 있어요? 저요 없어요. 그 다음 쪽 7번에 지금 양파 뿌리 끝은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A의 핵상은 EN이에요. EN. 체세포 분열할 때 N이 나오는 게 아니고 EN이고요. 세포 B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야. 염색 분체 분리. 체세포 분열 염색 분체 분리만 일어나. 상동 염색체 분리 안 일어나요. 세포 C에 뉴클레오솜이 있다. 뉴클레오솜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솜은 이제 히스톤 단백질에 그 DNA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 하셔야 되거든요. 4번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 뭉쳐가지고 이 막대 구조를 이루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염색체인데, 근데 이거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 거여도 뉴클레오솜이 있는 거예요. 풀어져 있어도. 그 다음에 뭐 있나? 요 페이지 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요 페이지 11번에 어떤 동물의 세포 분열인데, 봐봐. 이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려고 준비 중이야. 상동 염색체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체세포 분열 중기고, 요거는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됐잖아요. 이거는 감수 1분열 중기고, 그래서 가분열을 통해 생장 또는 재생이 일어나고, 나의 핵상은 아직은 EN인데 아직 분리가 안 됐죠. EN인데 하나 둘 셋 넷, EN은 4 이게 맞고요. 나 분열 후 핵 한 개당 DNA 양이 감소한다. 그거 감소하지, DNA 양은. 네. 그래서 이거는 5번 고르셔야겠네요. 12번에 그러니까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 이거는, 그쵸?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일어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질 수가 있나? 이건 체세포 분열, 이것도 체세포 분열인데 여기 한 번 더 분열, 이건 감수 분열인데, 얘는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수정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겠다. 이게.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수정이 일어난 후에는 다시 체세포 분열. 그래서 가와 나 시기에 체세포 분열. 나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죠. 나는 생식세포 분열이죠. 다 시기에 정자와 난자 수정이 일어났다. 그건 말이 되죠. 왜냐면 이제 DNA 상대값이 2배가 되는 거잖아. 다음 라 시기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가 시기의 절반.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수정란이기 때문에 얘랑 염색체 수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는 절반이겠지. 여기는 절반인데 요건 이미 수정을 했으니까 라 시기에는 얘랑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되죠. 2번인이죠? 답이? 됐나요? 뭐 있나요 또? 없으면 사람의 유전 요거까지 하고 진도 나갈게요. 요거 좀 풀어주시고. 자, 74쪽 사람의 유전병 하겠습니다. 그 돌연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 돌연변이는 뭐 방사선을 쪼인다던가, 아니면 뭐 자외선이 막 이렇게 쪼인다던가, 뭐 담배를 많이 핀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대부분 좀 안 좋은 쪽이죠. 뭐 정말 무슨 헐크처럼 뭐 막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DNA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의 염기 서열이 달라져가지고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DNA 복제가 일어날 때 염기가 잘못 짝지어져서 유전 정보가 바뀌거나, 아니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져야 하는데 이렇게 결실이 일어난다던가, 뭐 이렇게 좀 잘린다던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분자들이기 때문에 분자 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 화학적으로도 이제 뭐 방사선을 많이 쬐인다던가, 그러면 DNA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암성 물질 뭐 이런 거 많이 핀다던가, 자외선에 의해서도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피부암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대부분 이제 세포 조절 주기에 이상이 생겨서 암세포만 잘 이렇게 막 번식을 뭐 이렇게 무한정 번식하고 정상 세포가 파괴되고 암세포로 변환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암세포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전병은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의 해로운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인데, 여러가지 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병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염색체 수가 이상한 경우 있어요. 염색체 수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비분리.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잘 붙어 있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끊어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원래 이 EN인 애가 분리가 되면 NN 돼야 되는데 N개에서 한 개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N개에서 하나가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세포 분열은 이제 여기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할 때 정상적으로 분열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감수 2분열 했을 때 요 둘은 N-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보다 염색체 하나가 적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N+1이 됩니다. 염색체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자나 난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정말 재수가 나빠서 요런 정자나 난자가 수정이 되면 그러면 정말 이제 염색체 수 이상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이 네 개가 전부 다 비정상이 됩니다. 둘은 이제 n-1이고 여기는 n+1이고. 근데 감수 1분열을 제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한쪽이 요쪽에 있는 애들은 n+1, n-1 이렇게 비정상이 되고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비분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모든 생식세포의 수가,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다. 근데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이제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정상인애와 비정상인애가 1대1 비율이다. 여기 정상 대 비정상이 1대1 비율이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염색체 수가. 그러면 약간 심각해져요. 염색체 수 이상이 생기면 이게 하나 더 많으면은 별일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적당량 그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수 이상이 생겨요. 염색체 수 이상. 자, 그런데 이제 또 생식세포가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생식세포 요거는 이제 상염색체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성염색체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넘겨보시면 이제 상염색체 수에 의한 유전병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이런 건 외우셔야 하는데 21번 염색체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총 47개가 됩니다. 염색체 수가 이상한지는 핵형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잘 1번, 2번 가다가 21번에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다운 증후군이 되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함께 나타내면 증후군이라고 한다.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은 단일 증세가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잘못돼 가지고 질병이 되는 거는 뭐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나지만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 말고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여러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런 걸 뭐뭐뭐 증후군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다운 증후군은 산모 나이가 40세 이상 되면 이제 4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40대 때 애 낳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거 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돼서 이 사람의 이제 핵형은 상염색체가 45개가 있고 요건 이제 XY 남자니까 요런 핵형을 갖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지능이 좀 저하돼요. 다운 증후군은 지적 장애를 갖습니다. 지적 장애와 선천성 심장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그 다운 증후군은 이제 머리가 작고 둥글 넓적한 얼굴에 눈 사이가 멀어요. 그다음 혀가 두껍고 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희한하죠? 이제 요게 하나가 더 많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운 증후군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렇게 생기게 돼.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희한하게 웃는 얼굴이 되게 많죠? 그것도 증상인가? 되게 대부분 웃고 있는 표정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사진 찍어서 그런가? 하여튼 요 분도 다운 증후군. 우리들의 브로스 여기 화가로 나오신 분. 그렇게 되고요. 21번 염색체 3개면은 다운 증후군이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인데 이것도 45개의 상염색체가 있고 XY나 XX를 갖게 되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심한 지적 장애를 나타내며 심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장기 기형으로 유아기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래도 다운 증후군은 그래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명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에드워드 증후군 유아기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구나. 얘가 더 커서 그런 거 같기는 하다. 21번 염색체는 좀 조그맣잖아요. 좀 더 이상이 좀 덜 할 것 같고 얘는 이제 유전자도 많고 여기에 유전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단백질도 많을 거고 에드워드 증후군이 더 심각하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거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면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 3개면 에드워드 증후군. 그다음 성염색체 수에 의한 질병.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X염색체가 하나만 있습니다. 성별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X염색체 원래 여자는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해 난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임이다. 임신을 못한다. 성장 과정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 여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난다. 호르몬 치료하면 되긴 하구나.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도 키가 작고 목이 짧고 두꺼우며 만성적인 중이염, 뭐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않는 경우가 많대요. 터너 증후군은 대부분 지능이 정상이다. 이건 다행이네. 터너 증후군은 지능이 정상이 돼요. 몸집이 작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불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능은 정상이네. X 염색체 하나만 있으면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이고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그 다음 나오죠.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예요. XXY. 외관상 남자이지만 X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인데 사춘기가 되면 유방이 발달하고 여자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난다.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정자가 생성되지 않아 불임이다. 일반적으로 키는 크네. 그렇구나. 정신 발달이 느리지만 심한 직접 장애를 보이지는 않는다. 크라인펠터 증후군이 요거를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이 있네. 그러네. 크라인펠터 증후군 XXY인데 정신 발달이 느리지만 심한 직접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기면은 터너 증후군 여자긴 해요. 여자긴. 그 다음에 XXY는 남자긴 합니다. 크라인펠터 증후군. 그래서 이거 종류는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상염색체 이상이고 요건 성염색체 이상이고 요건 X염색체 하나만 있는 거고 얘는 XXY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있긴 한데 요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X 증후군, 야코프 증후군 뭐 이런 게 있네요. 3중 X 증후군이나 이거는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의학적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학습장애, 언어 지연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거 검사해볼 필요가 있네. 이런 사람을 가끔 보면 이거 검사해볼 필요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배수성 돌연변이는 뭐 사람한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원래 2N의 핵상을 가져야 되는데 3N이나 4N이 되는 경우에 뭐 대부분 이러면은 이제 그 C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씨 없는 수박, 여기다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바나나 이런 거는 이제 3회 내에 3배체에 해당하네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은 편한 거지, 사람은. 씨 없는 수박 이런 거는. 근데 바나나도 이제 씨 없는 바나나가 3배체구나, 3회이구나. 근데도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씨가 없어도. 왜냐면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꺾어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잘라가지고 심으면 자라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작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염색체 수 이상에서 수 이상. 염색체 수가 이상하고. 근데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은 일부분이 끊어진 후 염색체가 재배열되어서 구조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상에는 결실이 있고, 넘겨보시면 결실이 있고 한 부분이 잘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들이 기능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복은 어디서 잘라져서 다른 데에 붙은 거예요. 상동염색체에 붙은 거. 상동염색체. 잘려진 부분 염색체가, 그러니까 여기 DE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 중복. 그 다음에 전자는 이게 잘라진 애가 다른 데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아닌 곳에 달라붙는 겁니다. 결실, 끊어진 것서 없는 건데, 결실이 일어나는 경우 고양이 울음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등이 나타난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이제 목소리가 약간 고양이 목소리일걸요? 안 나왔냐? 하여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뭐예요? 결실이다, 결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붙는 거고, 중복은 중복되는 거고요. 근데 전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이 일어날 때는 상동 염색체에서 이렇게 전이가 되면은 중복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얘가 다른 애가 붙은 거니까 이런 거 중복될 수가 있는데,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나면, 근데 전자는 다른 데 가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에 의한 질병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결실되어서 나타난다. 머리가 작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어릴 때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그렇구나. 여기 봐봐요. 5번 염색체가 없네. 진짜 결실이 일어났네요. 요만큼이. 근데 이런 염색체 이상은 뭐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 둘 다 핵형 분석을 하면 알 수 있어요.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염색체 구조 이상이나 수 이상은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은 7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결실이 일어났다. 뇌 손상을 유발하고 심한 심장 기형, 콩파 손상,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난다. 이거 심각하네요. 7번 염색체가 결실이 일어나면은 윌리엄스 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9번과 22번 사이에 전자가 일어난 경우이다. 그래서 전자가 일어난 조혈 모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백혈병이 나타난다. 백혈병은 이제 백혈구가 많이 증식하는 건데, 근데 그럼 백혈구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도 이제 좀 약간 백색인가 봐. 백혈병이 약간 너무 이제 백혈구가 너무 많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전자에 의한 거네요. 전자에 의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염색체에 의한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이고,
근데 수나 구도 이상은 핵형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에요.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아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 중에 뭐 한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염기 서열 중 단 한 개라도 없어지거나 다른 염기로 바뀌면 심각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의 유전병은 대부분 이러한 염기 서열의 변화에 의한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돌연변이고,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1 때 배운 것 중에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쭉 잘 나가다가 여기가 글루탐산이 붙어야 할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요 A 대신에 T가 붙은 거예요. T가 타이밍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사한 다음에 번역을 하면은 글루탐산 자리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남모양으로 생깁니다. 남모양 적혈구는 이제 원래 적혈구 역할은 산소 운반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산소가 운반이 되면은 뭐 어지럼증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데, 요런 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산소 운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혈관에 막 쌓이기도 해. 이렇게 남모양으로 생기면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빈혈증이 생기죠. 남모양 적혈구에 의한 빈혈증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자연 선택. 원래는 나쁜 건데, 근데 희한하게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가 되게 이렇게 뭐 번창한 지역에서는 요런 유전자가 더 많아요. 그게 살아남은 거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말라리아에 좀 견딘 거지. 견디고 자손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남모양 적혈구 환자가 더 많습니다. 여기. 자연 선택된 거죠. 자, 그래서 산소와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달라붙어 긴 바늘 모양의 구조를 된다. 그렇구나. 원래는 원반인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상태에서 서로 달라붙지 않지만, 산소와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달라붙어서 긴 바늘 모양을 뭐 이룬다. 어찌됐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거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페닐케토뇨증. 유전자 이상으로 원래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가 결핍되어서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못하는 거네. 페닐알라닌이 쌓여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신경세포,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뭐 뇌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래요. 뇌가 녹거나 이렇습니다. 페닐케토뇨증. 그래서 원래 뇌에 이렇게 주름도 많고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페닐케토뇨증이고, 낭성 섬유증. 근데 이런 건 이제 증상보다는 이제 이게 유전자 이상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 이런 게 이게 유전자 이상이다. 알비노증. 이렇게 원래 약간 갈색이 좀 있어야지 자외선도 차단하는데, 이게 눈썹도 지금 흰 거죠, 이 친구는. 알비노증에 걸리면은 뭐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이 하얗게 된다.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는다.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 이상으로 신경계에 퇴화가 일어나는 유전병이다. 원래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통제가 안 돼서 의도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막 춤추는 것 같다 이런 거지. 무도가 춤인데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 지적 장애가 생긴다.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이야, 우성.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우성인 이 사람이 자손 남기면은 헌팅턴 무도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우성이니까. 근데 헌팅턴 무도병 특이하게 중년에 이르러서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무도병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손을 남길 수 있다 이거지. 희한한 질병이네요. 되게 안 좋은 질병이네, 인간한테. 태아 유전자 진단 방법. 양수를 채취하면, 이런 거 양수를 채취하면 태아한테 있는 표피세포 같은 거 있지? 약간 떠다닐 수 있어요. 태아 세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양수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한 그런 실험이겠네요, 그렇죠?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위 탐구에 대한 설명, 이제 탐구를 보기는 봐야겠네요. 낱개로 된 비즈는 정상 헤모글로빈이다. 그렇죠? 예, 낱개로 있는 비즈는. 그 다음에 비즈를 실에 꿰는 것은 비정상 헤모글로빈의 결합이다. 이렇게 길쭉하게. 물풍선은 적혈구를 나타낸다. 그렇고 물풍선 A는 갈라진 구간에 걸려 잘 이동하지 못한다. 어느 게 A지? 이게 A인가? A가 둥근 모양이네. 그래서 이거 틀렸죠? 4번이죠? 네. 길쭉한 모양이 갈라진 구간에 걸리는 거고요. 4번 답이고. 물풍선 B는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만들어지는 남모양 적혈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는 모범답안 좀 참고하면 이제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염기 서열 변화로 쓸 수 있나? 안 써지네. 못하겠다. 안 되네. 쓰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염기 서열 변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고 비정상 헤모글로빈들이 많아져서 산소 농도가 적을 때도 헤모글로빈이 서로 달라붙어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한다. 헤모글로빈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로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산소 농도가 낮을 때 헤모글로빈이 서로 달라붙어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우지? 헤모글로빈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로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산소 농도가 낮을 때 헤모글로빈이 서로 달라붙어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남모양으로 변화한다. 자, 그래서 유전병의 종류를 이제 뭐 이게 수 이상이냐, 뭐 상염색체 이상이냐, 성염색체 이상이냐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이제 비분리 문제까지 나오면 엄청 어려워지죠. 이제 지식적으로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하고 비분리가 들어간 문제가 나오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사람의 유전병. 자,
21번 염색체에 관한 거네. 21번 염색체가 이때는 정상적인데 요때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요 정자는 지금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성염색체. 그 다음에 잠깐 볼게요. 가만한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이다. 가만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에 일어났고 나머지 염색체는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 이거는 그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네요. 제 1분열에서. 그럼 얘는 이제 이 정자에 X, Y 염색체가 다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얘는 없어요. 성염색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21번 염색체 비분리가 되었고 나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 자 A와 D의 염색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A는 정상이고 D는 23 플러스 X 또는 23 플러스 Y 여기에 뭐 성염색체에 관한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C는 22 플러스 XY겠네요. 그쵸? 22 플러스 XY 22는 뭐 상염색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없네요. 얘는 22네. 그냥 성염색체가 없다. 이런 정자들이 태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정상 난자와 수정되었을 때 이 경우에는 정상이죠. 요렇게 정상이죠. 근데 요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이 태어나는 거죠. 그쵸? 왜냐면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될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C랑 정상 난자 그러면 XXY가 되겠죠. XXY는 뭐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지. 정상 난자랑 얘랑 수정을 하게 되면 XXY가 되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D랑 X는 터너 증후군이죠. X 하나만 있으니까 터너 증후군. 이런 식으로 유전병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가계도와 핵형에 근거하여 유전병 원인 파악하기. 철순의 집안의 정록생맥 유전자 가계도를 나는 철수의 핵형을 나타낸 것이다. 철순의 집안의 구성원 A에서 I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A에서 I까지 모두 정상이다. 그 다음에 나는 뭐지? 철수의 핵형이네. 철수가 XXY네. XXY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그래서 정록 생맥 유전자 뭘 알고 싶은 걸까요? X 염색체 이건 알죠, 그렇죠? 정상에 대해서 열성인 거 아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정상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정록 생맥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표현하자. 뭐 이래도 돼. 보통은 이제 정록 생맥에 이렇게 점 찍었는데 라지알이 우성이고 요게 열성이다 이런 소리죠. 열성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상인 남자 A와 F는 이거가 맞고 정록 생명인 남자 C는 이거 맞죠? 네, 맞고. 정록 생명인 여자는 이렇게 스몰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정록 생명인 딸 G가 있으면 이건 보인자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건데 B와 E는 가계도만으로 요거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럼 일단 해볼까요? 연습 삼아. 아무튼 정상인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점 찍어서 하자. 이거 라지알 이거 쓰기 좀 힘든데 그냥 요런 거죠. 이렇게 요런 거죠. 요거는 X Y XY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거 하나를 받으니까 X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인자니까 X 이렇게 돼야 되지. 다른 거 뭐 있나?
B와 E는 B와 E는 알 수가 없죠.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XX인지 X-X인지 이렇고, 그 다음에 철수 염색체 구성이 44 플러스 XXY이기 때문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어머니인 G가 여기 있었구나. 철수가 이게 아니네. XXY네. 그쵸? 철수가 XY가 아니라, 정상인이 아니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XXY. 그러면은 원인이 얘가 왜 XXY가 태어났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네. 이게 왜 아니냐면, 엄마는 어찌됐건 이 중에 하나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는 이게 있는 건데, 정상 때문에 얘가 지금 정상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쵸? 그러면은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났네. 아빠가 XY를 얘한테 준 거지. 엄마는 X 다시 하나를 준 거고. 이해하실까?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났네. 근데 요거는 상동 염색체 비분리니까 아빠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파악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그 밑에 읽어보시면, 철수가 정상인 이유. 근데 원래 정상적이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철수가 생명이 아니잖아. 그쵸? 그거를 밝히는 거지. 얘가 생명이면 얘는 요거 하나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 생명돼야 되는데, 얘 왜 정상이지? 알고 봤더니 여기 X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정상 유전자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얘가 생명이 아닌 게 된 거죠. 그쵸? 생명이 아닌 거는 좋을 수는 있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뭐 이렇게 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지. 철수 아버지가 정자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X와 염색체 둘 다 정자가 들어간 정자가 형성되어서 나머지 어머니의 정상 난자랑 수정되어서 철수가 태어났다. 그 철수는 지금 요거다. 요거다. 라지알 스몰알 이거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이렇게 많이 써있지?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가계도, 헌팅턴 무도병이 나타나는 집안의 가계도이다. 그림은 알비노증이 나는 가계도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멘델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헌팅턴 유전병의 유전자 이상으로 뇌신경계가 퇴화하는 유전병이다. 가의 부모 중 한 사람이 헌팅턴 무도병일 경우 다음 세대에서 이 유전병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헌팅턴 유전병 우성의 가능성이 높다. 다시 가에서 한 사람만 헌팅턴 무도병인데 자식들이 다 지금 이제 여기 3명이나 헌팅턴 무도병이네. 그쵸? 유전병이네. 그럼 이제 얘는 우성일 가능성이 높다. 헌팅턴 무도병이 우성 형질이라면 가에서 헌팅턴 무도병 환자의 유전자형은 모두 E형 조합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봐봐. 우성이면은 이 사람은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염색체 유전일 텐데. 그러니까 얘가 라지 A 아니다. 스몰 A 배겠다. 스몰 A가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얘는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알 수 있네. 라지 A 스몰 A네요. 왜냐면 정상인 애가 태어났으니까. 얘가 라지 A 스몰 A죠. 라지 A 스몰 A. 그래야지 스몰 A 만나서 얘 태어나겠지. 그쵸?
라지에 물려주면 이렇게 라지의 스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 E형 접합 맞네. E형 접합. 이거 스몰 A죠. 여기 라지의 스몰 A, 라지의 스몰 A. 얘 자손들도 이거 스몰 A입니다. 왜냐면 우성이라면 얘가 라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성이니까 얘가 다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이렇게 되네. 맞네. 이 말이 맞네. 그 다음에 알비노증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질병인데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알비노증 자녀가 태어났다. 여기를 봐야겠네. 정상인 애들한테 부모한테서 알비노증 환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알비노증은 뭐겠어요? 열성이죠. 열성. 갑툭 튀는 열성이죠. 그렇죠?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알비노증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열성이다. 알비노증은 자녀가 있는 경우 정상인 부모는 모두 알비노증 대립 유전자를 가짐으로 E형 접합이다. 그러니까 얘가 태어났어. 알비노가 이렇게 스몰 A 그럼 얘는 라지 스몰 A 이렇게 E형 접합이다. 이해하시죠? 얘가 태어났어. 그럼 얘는 라지 스몰 A다. 알비노증과 같은 열성 유전병을 일으키는 열성 대립 유전자는 흔치 않으므로 두 명의 보인자가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만일 부부 모두 알비노증이나 알비노증이 나타나는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라면 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친 결혼하면 알비노증과 같은 유전자형이 열성 동형 접합성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래서 근친들끼리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제 이렇게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친들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근친 결혼한 거지. 이 사람들 딸의 아들이랑 이건 사촌지간끼리 결혼한 거네. 이 사람들 아들이 결혼한 거야. 그러면 얘 태어날 수 있다고. 근친들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거 8촌인가? 몇 촌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성씨가 같아도. 예전에는 성씨만 같아도 결혼 안 시켰는데 요즘은 뭐 좀 많이 변화돼서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죠. 유죄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뭐 생맹은 아시죠? 정록생맹이면은 이제 원래는 이래야 되지. 그쵸? 네. 원래는 이래야 돼. 근데 보니까 이러네. 그러면은 이 상태인 거야. 이 상태. 그쵸? 터너 증후군. 그러면 엄마가 물려줬겠지. 왜냐면 아빠는 이랬을 테니까. 그쵸? 그런데 영이 부모 생식세포 형성 중 부모 한쪽에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아빠가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아빠가 정상이면 X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이거 하나 물려준 거고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이 아버지에게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다. 22개지. 22 플러스 이게 빵인 걸 물려준 거죠. 네.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에 영희 어머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영희 어머니는 난자 형성 시 감수 2분의 영희 엄마는 정상적으로 비분리 된 거예요. 네. 만약에 감수 2분의 1에서 비분리가 됐다라고 치면 이런 애를 물려줬어야 돼요. 얘가 이제 영희가 이거니까 아빠는 안 물려주고 엄마가 2개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은 저거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비분리가 일어난 건 아니지. 엄마가 비분리가 일어났으면은 만약에 아빠 거 하나 이거 물려줬겠지. 엄마는 이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비분리 일어나면 안 주기도 하잖아요. 이건 다 틀렸죠. 답 2번. 그래서 그 심화에는 그 내용이 있네요. 그
말라리아가 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다. 왜냐면 이제 자연 선택을 받은 겁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 칸 채우기 좀 하고요. 돌연변이는 DNA의 유전 정보가 원래와 달라지는 것이다. DNA 소식은. 자, 유전자나 염색체에 있는 해로운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다. 염색체 수 이상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비분리 현상이 원인이 된다.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요거는 45개가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네. 그러면 이건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있을 때, 터너 증후군은 44 플러스 X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 이상이고, 이거는 구조 이상이에요. 구조 이상. 결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가 지금 요 2가 빠졌구나. 원래는 요래야 되는데 2가 없네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나 윌리엄스 증후군 같은 게 있다.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다. 유전자의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부분에 삽입되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동 염색체들끼리 상동 염색체 내에서 갖다 붙인 거죠. 이거는 이제 중복이라고 해요. 중복이 된 거고. 근데 다른 상동 염색체에 붙은 거는 전좌라고 합니다. 전좌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만성 불수성 백혈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고요. 뭐 고기 하나만 딱 달라져도, 유전자 하나만 달라져도 병이 생기는 거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토누증, 낭성섬유증, 알비노증 등이 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헤모글로빈 쓰면 되겠구나.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져 심한 빈혈과 조직 손상을 나타내는 유전병이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소 공급도 안 되면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넘겨서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86에서 87쪽 해보십시다. 네. 네. 자, 이거 같이 하고 갑시다. 1번에 돌연변이에 대한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돌연변이가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니까 DNA의 유전 정보가 원래와 달라지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 한 개체 구성하는 세포에서 생긴 모든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뭐 아니지, 그냥 자기가 병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피부암 같은 거 걸렸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게 유전자가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보시면 되고,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이상이 생긴다. 맞죠? 일반적으로 핵형이 다른 거죠.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죠. 정상이 아니죠. 핵형으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 과정에서만 일어난다. 아니 2분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색 분체가 비분리될 수가 있어요.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인데, 요쪽은 이제 상동 염색체 비분리니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인 거죠. 얘는 X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
근데 여기는 지금 Y가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시기는 가는 감수 1분열이고 나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AD의 염색체 수를 각각 쓰시오. 원래는 46개가 정상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자나 난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죠. 원래 정자인가? 다 정자구나. 근데 A는 하나가 더 있으니까 A는 24개가 있는 거고 B는 1개가 모자란 거죠. 그럼 22개가 있는 거고 얘는 정상이니까 23개 있는 거고 얘는 24개가 있는 거고 염색체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B와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되면 난자는 X 하나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죠. 터너 증후군 이렇게 됩니다. 44 플러스 X 이렇게 갖는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거는 이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네. 그러면은 성별은 일단 요거 봐야겠다. 남자인데 A에게서 나타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다운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이 되는 거고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면 그렇죠.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고 A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원인을 간단히 쓰시오. 생식세포 형성 시에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이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 이상을 나타낸 것인데 정상인 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이거 없네 얘가 D가 그럼 이거는 결실이고 결실에 의한 거는 이건 일단 결실을 쓰면 되겠네. 이게 결실이고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인데 다른 데 가서 붙었죠? 네, 그런 건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가와 같은 원인이 일어나는 거는 터너 증후군은 염색체 수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전자였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니은이네. 요게 니은 3번이 니은이고 그다음 윌리엄스 증후군은 뭐지? 아무튼 고양이 울음 증후군과 윌리엄스 증후군이 결실이거든요. 결실입니다. 윌리엄스 증후군 찾아봐야겠네. 아무튼 이 둘은 이제 결실입니다. 결실. 디귿 리을. 전자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그 다음에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병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염색체 수에 의한 염색체 이상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21번 염색체니까 이거 가죠? 근데 얘는 여자죠, 여자? 이거 남자죠? 그럼 가만 고르시면 되네. 그 다음에 자, 가나다의 유전병 환자의 체세포 1개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상염색체가 가는 다운 증후군이니까 45개 있고 성염색체는 뭐 2개 있는 거고 합쳐서 47개 있는 거고 나는 44개, 1개, 45개 44개, 3개, 47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있는 대로 골라라.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DNA 염기서열 이상으로 발생한다. 맞죠? 요런 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요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나타나는 사람의 유전병 알비노증, 페닐케토뇨증 이거는
그 유전자 이상이 아니고 염색체 이상이고요. 그 헌팅턴 무덤병 이런 거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다. 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거고요. 유전자 이상에 의해 생성된다. 뭐 동그라미.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뀔 수 있다. 동그라미.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정상 헤모글로빈보다 아미노산 한 개 더 많다. 아니에요. 얘가 하나가 뭐 더 끼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 자리에 있던 애가 요 다른 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 수는 똑같은데 염색체 종류가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뀐 거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되죠. 이런 유전됩니다. 이 사람 DNA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유전됩니다. X. 자, 낭성 섬유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맞고요. 요거는 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라 염색체 그 형태가 이상한 거죠. 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라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이고요. 전자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거꾸로 붙는 거는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고 여기가 된 거고, 거꾸로 붙는 거는 여기라고 하고, 전자는 이제 다른 상동 염색체 말고 다른 염색체에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병을 앓는 사람들 중 체세포 염색체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터너주고 하나 없죠? 염색체 하나 모자라지. 45개.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47개, 이건 46개 그대로고, 이것도 이제 46개 그대로고, 이거는 이제 결실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어느 질병이 어느 원인을 아셔야 하고,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88쪽부터 89쪽까지 해하시고, 프린트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에 줬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의 유전병 프린트 하나 더 있어. 프린트까지도 좀 해와주세요.